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올해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로 1회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고령화 리뷰에 따르면 최근 출생률 감소는 결혼 기피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외국산 식품 판매업체를 단속한 결과 14곳이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들여온 식품을 팔다가 적발됐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독감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외래 환자 1000명당 50.5명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38도 이상의 고열과 인후통이 특징입니다. 초봄까지 독감이 유행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독감 예방접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육아 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정부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올해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로 1회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지원액이 시술 종류별로 달라집니다. 신선배아 체외 수정 1회 최대 지원액은 기존 5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늘어나지만 인공 수정은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사업은 난임 시술에 들어가는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저출산은 다자녀 기피와 가임기 여성 인구 감소가 큰 원인이었지만 최근 출생률 감소는 결혼 기피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고령화 리뷰에 따르면 결혼은 2002년에서 2015년 연평균 16,000명 이상 출생아 증가에 기여했지만 2015년에서 2018년엔 11,600명가량 출생아 감소 원인이었습니다. 두 기간 사이 전체 출생아 수 감소 규모가 연평균 4,400명에서 37,200명으로 확대된 것을 감안할 때 대부분이 결혼 기피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흔히 긴장하거나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일 때 얼굴이 화끈거리죠. 이 증상이 유독 심하거나 지속되면 원인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실내외 온도차가 크고 건조한 겨울철은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얼굴이 붉어지는 원인 가운데 가장 흔한 건 감정 변화입니다. 당황하거나 화가 났을 때 자율신경에 영향을 미치면서 피부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가 증가하면서 얼굴에 열이 오르고 붉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이 붉어짐이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거나 지속될 경우입니다. 안면 홍조는 자외선에 자주 노출됐거나 고혈압 약이나 고지혈증, 고용량 스테로이드제 등 약물을 복용했을 경우 생깁니다. 또 아토피나 지루성 피부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이나 갑상선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서도 발생합니다. 이외에 50대 이상 폐경기 여성 10명 중 6명 이상이 안면 홍조일 정도로 여성 호르몬의 영향도 큽니다. 전문의들은 홍조 치료도 이런 원인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어떤 약물 때문에 이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그 약물을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약물을 끊거나 아니면 약물을 바꿔보는 게 지루 피부염이나 아토피 피부염처럼 염증이 있는 질환인 경우에는 기저질환을 먼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안면 홍조를 예방하기 위해선 외출할 때 반드시 선크림을 바르고 잦은 샤워를 삼가며 과도한 음주나 뜨겁고 매운 음식, 카페인이 많이 든 음료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실내외 온도차가 크고 건조한 겨울철에 안면 홍조가 심해질 수 있는 만큼 과도한 난방보다 실내 온도와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산 가공식품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앞뒤면의 상표를 보면 모두 한글 표시가 없습니다. 정식으로 수입된 게 아닌 불법으로 국내에 들어온 가공식품들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퍼뜨릴 수 있는 돈육 제품은 없었지만 과자나 음료, 소스 등 다양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외국산 식품 판매업체를 단속한 결과 14곳이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들여온 식품을 팔다가 적발됐습니다. 대부분 보따리상이나 외국인 근로자, 여행객 등을 통해 들여온 것들로 명백한 현행법 위반입니다. 식품위생법상 무신고 식품을 반입해 판매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규정이 강합니다.
하지만 걸리지만 않으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생각에 불법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워낙 영세한 조그만 업체들이 운영하고 있고 또 외국인들이 많이 밀집한 지역이어서 지자체에서는 뭐 월 2회 이상 지금 단속하는 걸로 돼 있고 경찰청에서도 지자체랑 같이 뭐 이렇게 이번 단속에서는 무신고 판매업체 외에도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외국산 식품을 판매해온 업체 17곳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장비 설치가 의무화됐죠. 정부는 설치가 어려운 지역의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이하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 명도 없도록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될 무인 교통 단속 장비는 1,500대. 민식이법에 따라 현재 5% 수준인 설치율을 2022년 10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일부 설치 부적합 지역에는 과속 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 제한 속도를 20km까지 더 낮춥니다.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더 강하게 제재할 방침입니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하고 주정차 위반 범칙금 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 주차장을 금년 말까지 모두 폐지하는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 모델을 새롭게 보완해 안전하게 차에서 타고 내리는 드롭존 도입을 검토하고 아이들도 운전자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 카펫도 늘릴 예정입니다. 통학버스 신고 의무 대상도 늘어납니다. 현재 신고 의무인 시설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6곳에 교습소 등 12종의 시설을 추가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교통안전 강화 대책으로 2022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 명도 없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칙칙한 계단이 눈에 띄는 화사한 모습으로 변신했고 저녁 시간 길바닥에 안심 귀갓길이라는 조명이 선명합니다. 사방을 비추는 CCTV 아래 간편한 고유 번호로 신고 즉시 경찰이 출동하는 표지판도 붙어 있습니다.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는 대책의 하나로 최근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셉테드입니다. 경찰이 범죄 치안 정책 설립을 위해 분석을 했더니 이런 셉테드가 범죄 감소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관에 도어락이 설치된 건물은 범죄가 43%나 적게 발생해 도어락이 가장 큰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조명과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야간 강도 등 5대 범죄가 각각 16%, 11% 줄었습니다. 수법이 날로 치밀하고 교묘해지자 경찰은 범죄 예방을 위한 셉테드를 개발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 치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범죄는 발생 후 대응해서 사전 예방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과학적 분석의 바탕을 둔 범죄 예방 정책으로 더욱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연구 분석 등을 통해 다양한 범죄 치안 방안을 마련해갈 계획입니다. 서울의 여성 노동자 가운데 저임금을 받는 비율이 10명 중 3명 정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임금을 받는 남성 노동자와 비교하면 그 비율이 3배 정도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월 평균 저임금 기준인 147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서울의 여성 노동자는 27.5%, 저임금을 받는 남성의 비율보다 3배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보건사회복지업에서 남녀 간 임금 격차가 가장 컸고 전기, 가스, 금융보험 제조업, 국제 외국기관 등의 순위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주로 돌봄 노동자들이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간병인이라든지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인데 이 분야의 여성분들의 임금이 낮습니다. 임시 일용직 비율의 경우 남녀 모두 감소 추세라지만 경제활동 참여 수준이나 임금액에서는 여전히 차이를 보였습니다. 15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4.1%로 남성보다 17%포인트 낮았고 월 평균 임금은 210만 원으로 남성의 63%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매년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가사일은 공평 분담해야 한다는 게 우리나라 다수 맞벌이 부부의 인식이었지만 실제로는 여성이 주로 책임진다는 통계도 제시됐습니다. 또한 여성은 우리 사회의 최대 안전 불안 요인으로 범죄를 뽑은 반면 남성은 환경오염을 들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9년 성인지 통계를 발간하고 이를 각 부분별 맞춤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클라우드는 삼성이나 애플 같은 휴대전화 업체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메시지와 사진은 물론 일정과 메모 등 사용자 설정에 따라 원하는 휴대전화 데이터를 옮길 수 있습니다. 계정을 만들어 사용해야 하는데 인터넷에서 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해커들의 표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중인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중인증이란 1단계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2단계로 휴대전화 인증을 거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 해킹 피해를 본 연예인들은 삼성의 특정 휴대전화 모델을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삼성 클라우드는 이중인증이 의무가 아니어서 사용자가 직접 설정해야 합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그걸 하도록 돼 있는데 삼성은 개인들한테 투팩터 인증을 선택하도록 해놓으니까 일반인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반면 애플은 2014년 클라우드 해킹으로 미국의 유명 배우와 가수의 사생활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중인증을 의무화했습니다. 갤럭시와 달리 애플의 아이클라우드는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에도 이처럼 휴대전화 인증을 추가로 거쳐야 합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 원장 A씨는 미성년자 3명과 성관계를 맺고 촬영까지 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평소 병원에 유명 연예인들의 사진을 걸어놓고 홍보한 A씨는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는 말로 미성년자를 유인했습니다. A씨는 경찰과 검사장 출신을 포함한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교롭게도 A씨는 2009년부터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를 받은 2018년까지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강남경찰서 측은 당시 수사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발전위원회는 지난해 클럽 버닝썬의 투자자가 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유착고리로 의심받는 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자 경찰청은 운영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지난해 9월 위원을 공개 모집하고 임기를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등 규칙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부 감시는 어렵습니다. 위원 명단은 성까지만 공개하고 직업도 직군으로 나누는 등 정확한 구성조차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된 강남경찰서의 경우 규칙 개정 전인 지난해 4월 위원 20명 중 15명을 새로 위촉했는데 나머지 5명은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20년 차에 달합니다. 회의 내용도 공개하도록 했지만 작년 8월 이후 회의 내용은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들끼리 같이 했는데 외부에서 해가지고 서장님하고 그냥 잠시 참석만 하고 나왔어요. 회의 내용도 구체적인 발언이 아닌 대략적인 안건만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게 앞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경찰이 나타나자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한 여성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중 어떤 남성으로부터 몰래 촬영을 당했다는 신고를 한 겁니다. 영상을 촬영한 남성은 이튿날 오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지역 경찰서 소속 A순경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 임용된 A순경은 1년이 채 안 된 15경찰이었습니다. 정식 경찰로 임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비위를 저지른 겁니다. A순경은 현재 직위가 해제된 상태입니다. A순경이 소속되어 있던 통영경찰서에서 이번 사건의 수사를 맡은 가운데 일각에선 제19 감사기 수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수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접 경찰서에서 수사를 맡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범인이 즉시 검거됐고 증거가 확보됐으며 스스로 범행을 인정했기 때문에 관할서에서 직접 수사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서에서 수사할 경우 피해자가 2번 조사를 받게 돼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어 고려한 조처라고 덧붙였습니다.
악성 댓글이 사회적 문제로 재차 주목받을 때마다 거론되는 건 인터넷 실명제입니다. 이름이 없으면 뭐 자기인지 모르니까 더 뭐랄까 더 심한 말도 책임감을 가지지 않고 그냥 막 써내잖아요. 근데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지난해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도 지역, 나이, 이념 등을 막론하고 온라인 댓글 실명제에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8년 전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불법 게시물이 의미 있게 감소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해를 거듭하며 악플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높아졌지만 대책은 공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명예훼손 등 처벌의 양형 기준을 강화하면 범죄 억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내놓습니다. 선고되는 예들을 보면 대부분 벌금형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경우는 대단히 드문 편이고요. 양형 기준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인터넷의 건전한 문화를 자리 잡는 데 필요하지 않나. 악플을 남기는 행동이 손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을 강화하고 민사소송의 길을 넓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 악플러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 행동 강령을 만들어 성숙한 인터넷 댓글 문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가상사설망, VPN을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클릭 몇 번이면 손쉽게 다운받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VPN은 기업체 등에서 망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됐지만 다른 나라의 IP 주소를 통해 국내에서 접속이 금지된 웹사이트에 우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실시된 정부의 HTTPS 규제 뒤 사용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에는 이 VPN을 통해 온라인 게임과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 유료 서비스를 더 싸게 이용하는 꼼수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요금이 다른 서비스를 더 싼 값에 쓸 수 있는 국가의 IP로 우회 접속한 뒤 더 싸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칫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VPN 설치 앱들이 우후죽순 앱스토어에 올라오고 있는데 개발자가 마음만 먹으면 해킹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VPN 앱들 중에는 해커들이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사칭해서 올려놓은 악성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VPN 앱들의 현황 파악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는 데다 악성 VPN 프로그램을 식별할 방법도 없는 실정입니다. 낯선 상황에서 위축되고 작아지는 아이. 마음이 편안해져야 적응할 수 있어요. 새로운 친구네. 옆집으로 이사 오신... 안녕하세요. 통아, 안녕하세요 해야지. 통이구나. 통이 안녕. 얘가 좀 예민하고 소심하고 그래요. 이따 우리 집에 놀러 올래? 그래, 놀러와. 셋이 같이 놀면 재밌겠네. 정말 보내도 돼요? 그럼요. 환영입니다. 통이야, 씩씩하게 인사 잘하고 친구랑 동생이랑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통이가 눌러봐. 과자다! 맛있다. 애들 엄마 대신 제가 육아휴직 중이에요. 이참에 좀 쉬나 했는데 애 돌보기가 원래 이렇게 힘든 겁니까? 봄이야, 뛰지 마. 에이. 애들이 다 그렇죠 뭐. 애들은 나한텐 맨날 뛰지 말라 그러면서. 봄이는 성격도 좋은 것 같아요. 뛰는 거 봐요. 씩씩하기도 해라. 그럼
그럼 숨바꼭질 할래? 그래, 숨바꼭질. 나는 그럼 내가 특별히 술래해주지. 그럼 샌다. 하나, 둘, 셋, 넷. 형아, 빨리. 다섯, 여섯. 열. 찾는다. 다들 여기 있나?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무무 찾았다. 통이 딱 걸렸어. 야, 너 술래. 통, 눈을 떠라. 눈을 떠. 나 안 할래. 술래 되니까 안 한다 그러는 게 어딨어? 나 화장실. 저쪽에 화장실 있어. 나오면 너 술래하기다. 봄이가요? 엄마. 어? 어머, 너 오줌 쌌니? 아, 얘가 이러질 않는데 어쩌죠? 왜 그랬어? 바지 위에 시험은 어떡해? 자꾸 이럴래? 괜찮아요. 통이가 많이 낯설었구나. 그래, 처음 가보는 곳은 무서워, 그치? 어머, 죄송해요. 그런데 걸레가 어딨죠? 애들이 다 그렇죠 뭐. 봄아, 가서 새 옷 가져오고. 네. 무무는 걸레. 아저씨도 처음 이사 왔을 때 무서워서 밤에 쉬마려워도 화장실 못 갔어. 진짜요? 자. 무무도 바지에다가 쉬 했는데 넌 오줌 싸게 했잖아. 봄아, 너도 전에 바지에 오줌 싼 적 있잖아. 아니야, 그런 적 없어. 그런 적 없다니까. 아, 그거 내가 제일 아끼는 바지다. 어? 아끼는 바지라니까. 낯가림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낯가림의 정도는 아이의 기질이나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낯선 공간 또는 대상에 대해 아이가 느끼게 되는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며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 아이가 스스로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모가 먼저 낯선 상대와 친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 스스로 낯선 사람을 탐색하고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와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아이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들 의외로 많으실 텐데요. 대화는 마음의 감정을 쌓아두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꼭 필요한 대화를 통해 마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